소유자가 직접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철거 판결만 가지고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 내지 뭐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자 외에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결국 소유자가 된 셈이죠. 건물 소유자 외에 별도의 어떤 건물 점유자 뭐 예를 들면 그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세를 놨다든지 해서 그런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철거 집행을 하려 그러면은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와 별도로 이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청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 퇴거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건물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실무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건물 철거했을 때 그 건물이 철거된다면 철거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실은 뭐 퇴거자가 퇴거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 판결은 됐는데 퇴거는 부정되는 퇴거 청구는 기각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이제 맞물리는 관계거든요. 철거하는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것이 퇴거이기 때문에 그 퇴거의 어떤 그 결론이란 것은 결국 철거의 결론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결론으로 나긴 합니다만 또 반드시 이제 그 똑같은 결론이 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 점유자는 이제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그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물에서 퇴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철거 청구하고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드물게나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철거될 건물에 그 건물 점유자가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거나, 또는 그 장기간 어떤 이렇게 그 방임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건물 점유자에 대한 어떤 신의치 기반, 권리 남용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퇴거 청구라고 하는 그 판결을 가지고 와야 건물 철거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 위에 어떤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냥 토지 소유자만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만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건물의 점유자가 별도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서 별도 건물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상대로 반드시 판결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건물 철거 판결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시키고 나서 그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만약에 건물 철거 집행을 시작을 할 때 그때서야 이제 건물 점유자, 별도의 건물 점유자를 이게 맞닥뜨리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건물 철거 집행이 이제 안 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 철거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건물 점유자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낌새가 보이면 건물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서 퇴거 청구를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건물에 뭐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주민센터에 조회 같은 걸 해서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걸 해서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명도나 인도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그 개념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인도나 명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더 해보자면 그 인도 청구라고 명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자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청구이고요. 그에 반해서 퇴거 청구란 것은 상대방의 점유 해제만 가능하고 점유권을 이전하는데 점유권을 내한테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인도나 명도는 너 비켜줘. 그 안에서 점유를 풀고 나가줘. 그리고 나한테 점유를 넘겨. 이런 건데 퇴거 청구는 그냥 나가기만 해. 내한테 넘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점유를 넘겨받는 그런 권리까지, 청구자가 점유를 넘겨받는 권리까지는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거 청구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철거 청구 과정에서 퇴거 청구를 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 그 건물의 점유를 회수할 만한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권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가 내한테 점유를 넘겨줘라고 하는 부분에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를 좀 보시면은 피고 안모 씨는 이제 건물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인 피고 안모 씨를 상대로 가하 부분 건물을 철거하라 뭐 이런 식의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피고 이제 주식회사는 건물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가하 부분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런 판결을 하는 거죠.